제가 끊임없이 해왔던 어떤 정책 행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 행보에 다 가려지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기대보다 못 미치다. 훨씬 더 이렇게 더 나갈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뭐 이력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줄여야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비치는 거예요. 저희 오늘 방송에 특별한 손님 오신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친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니 생각하시나요? 두 분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전 두 분이 계셔서 좋은 컨설팅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네네. 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네.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데 잘 모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아닐까 싶어요. 잘 아는데 잘 그렇죠. 모른다. 너무 익숙한. 나경원 다 알아. 옛날부터 모르는 건 나왔잖아. 없죠. 네. 뭐 국민의힘 한나라당 다 아는데 사실 근데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은 또 좀 잘 모르는 뭐 익숙한데 좀 낯선 속을 그런 모르겠네. 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거군요.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되셨잖아요. 제가 한 2008년, 9년 그때 전당대회에 한번 3위를 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기자였는데 네. 그런 기사를 썼었어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좀 새로운 세대로서 등장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 아, 그때 벌써 그 당시에 이제 2008년에. 아예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통틀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뭐 박영선,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쭉 올라오던 시대였었죠. 네. 그때 비하면은 그 뭐 나경원 옆에 계시지만 나경원 대표나 박영선 장관이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약간 기대보다 못 미치다. 훨씬 더 이렇게 더 나갈 줄 알았는데 아까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굉장한 그 벽을 하나 뚫으신 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 나면 여성 정치인으로는 대표적인 분인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정치 시작한 이래로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고 윤석열 정부도 있는데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비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뭐 이력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줄여야 보수 되는데. 정당이 집권했을 때 이제 여성 총리도 할 만하고 당 대표도 할 만하고 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그 본인이 이제 그 망가지는 걸 불사하고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보상을 받았냐? 맞아요. 또 그거는 아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애매한 상황으로 좀 정치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아예 고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나 이른바 주류 진영이 나 의원님한테 말하자면은 뭐 빚을 좀 진 거잖아요. 빚을 이제 졌다. 저는 이제 빚을 줬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불편해. 저 사람이 내 빚을 갖고 있는 게 계속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도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네. 상대를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은근한 압박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갚을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게 앞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은근한 압박. 아까 윤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잘 국민들이 저를 모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해왔던 어떤 정책 행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 행보에 다 가려지거든요. 그동안 했던 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더 통합적이고 또 약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네. 내일이라는 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잘 기억 못 하시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럼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뭐 기후 문제만 해도 이게 그동안은 뭐 모조리 뭐 환경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진보의 아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인류의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의 문제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인구 문제도 역시 국회에서 저출산 특위위원장도 네. 하고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의 등록동거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기억도 지난번에 못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나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하신 그 위원장 맡았던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대통령실하고 충돌은 했지만 저는 그 헝가리식 해법이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때 그 진단했던 거 해법도 다 많은 분들이 공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뭐 기후 문제든지 저출생 문제 이런 것도 어쨌든 계속 좀 본인의 아젠다를 가지고 가시면 아 그래 대한민국에 좀 필요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의원님 어쨌든 지역구가 보시기에는 막 쉬운 곳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구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또 모르겠어요. 당에서는 나중에 이제 또 선대위 또 꾸려지고 이러면은 또 어떤 역할을 맡아라 또 이런 주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당에서의 역할은 어쨌든 지도부 체제로 가는 겁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뭐 저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치를 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 있어요. 네. 사실 또 그 극단화에 늘 편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은 그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타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정치가 극단화되고 그 극렬 지지자들한테만 소구하려고 하니까 정치가 더 피폐화되는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민주당 요새 하는 거 봐봐요. 숫자만 믿고 전부 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패스트트랙의 지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숙려 기간을 120일, 90일, 60일을 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화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다시 좀 여당 중진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걸 좀 조정해내야 되지 않겠냐. 일이 되는 정치를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 팬덤에 의지하는 정치를 좀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런 논의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번 오늘 총선에서는 의원님은 계속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그러한 게 지금도 내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행사 가고 이렇게 차분히 바닥 다지고 싶다. 당연하게 그럴 건데. 근데 저는 나경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다고 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렵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울의 동작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상 스윙보터적인 특성상 이게 나경원이 잘해서 되고 안 되고도 있는데 전체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휩쓸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전체 흐름을 앞당겨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가끔은 또 방송도 나가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저는 계속 직면하실 거라고 봐요. 선거 내내.